자, 여러분, 요새 저 같은 경우는 날이 추워지면서 고민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뭐 이 투자금이 여유가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까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올해 8월까지는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8월까지 제 여유 자금들이 전부 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약간 꺼내가지고 이제 요새 코스피 시장도 다시 오를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주식을 한번 해볼까 다시 이런 생각도 드는데 꾹 참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정기예금은요, 지금 금리가 5%예요. 네. 저는 확정적으로 5%의 이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 제가 혹시나 물려버리면은 꺼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특정 지역에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지금 8월 이후에 가격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은 언제라도 제가 적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실탄을 언제든지 제가 꺼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네, 근데 저는 꾹꾹 참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1,000만원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작년 2022년 2월달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때 제가 했었는데 그때 1,000만원을 수많은 종목에 제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놓고 그 중에서 익절한 게 몇 개 있어요. 네, 했는데 지금 현재 30만원 정도 손해예요. 근데 최근에 60만원 정도 익절한 게 요거 뭐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뭐 하는 종목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주가가 항상 이렇게 좀 싸게 되어 있고 뭐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보시면은 요렇게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멈췄다는 거예요. 네, 제가 2022년 요때쯤 매수했었거든요. 매수를 해가지고 뚝 떨어졌다가 꿈틀꿈틀 하다가 제가 어디서 팔았냐면요, 네, 아이고야, 제가 이때 팔았어요. 이때, 네, 요때 팔았습니다. 6,500원 해가지고 60% 수익을 해서 이게 100만원 집어넣었었는데 60만원 익절하고 결국은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터지기 전에 제 계좌가 플러스 10%인가 20% 정도였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100만원 120만원까지 갔다가 60몇만원 제가 익절하고 지금 보니까는 거의 똔똔이더라고요. 네, 주식 투자하기 전이랑, 네, 하고 나서나, 네, 차이가 없을 줄이야. 그리고 또 뭐, 엔화 투자를 해가지고, 2천만원 투자해서, 지금 한 30만원 정도 익절을 해가지고 다시, 꺼냈는데요. 이런 거 보면, 그냥, 네, 안정적으로 확정적인 정기예금에 넣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투자와 참 병행할 수 있는 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드림님 반갑습니다. 네, 사랑주님, 네, 감사하고요. 네. 자, 지금 부동산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뭐 보시면 5일 전 해가지고 부동산 바닥을 알 수 있는 신호들, 뭐 부동산 바닥일까 반등하려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부동산요 가격 하락이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확정적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장기적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장기적으로. 자, 삼성전자도 보세요. 삼성전자 금액대.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차트. 자, 삼성전자가 주봉을 하면은 2점부터 올랐다 보면 되나요? 2019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네, 쭉 올랐어요. 이게 2019년 1월부터 올랐네요. 2019년 1월부터, 네, 2021년 2월까지 올랐습니다. 자, 2년 동안 올랐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 한 종목이 2년 동안 올랐다고요. 2년 동안 오르고 2021년 1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2년 동안 떨어집니다. 네. 잠깐 방송에 이제 버퍼링이 좀 생겼네요. 자, 오늘 좀 유튜브가 좀 이상하네요. 네, 방송에 잠시 버퍼했었고요. 자, 삼성전자가, 네, 2년 오르고 2년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 만큼 하락을 한 거예요. 오른 만큼 하락한 겁니다. 네. 삼전이 96,000원 찍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10만 전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역대 최대로 나왔던 2022년에도
삼성전자 주식은 하락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가치는 충분하다면서요. 삼전의 미래적인 가치는 충분하다. 하지만 왜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 투자 심리가 꺾이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른 만큼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100% 반납하지는 않겠죠. 왜? 오른 전세가 때문에 100%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긴 하락과 장기적인 침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기 신도시 때문이라도, 네, 뭐 김기현 대표께서, 리치고 김기현 대표는 언제가 바닥이랬습니까? 2027년이 바닥이랬어요. 2027년. 근데 저는 제 생각은 달라요. 네, 2027년부터 3기 신도시가 입주하는데 어떻게 바닥이 찾아옵니까? 안 그래요? 3기 신도시 입주한다고 경기도권 전세가가 대폭락한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여러분 바닥입니다. 그때 가서 여러분들 3기 신도시 매수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2020년대 후반입니다. 네. 적어도 2025년도는 돼야지. 앞으로 2년은 있어야지 3기 신도시가, 네, 언제 분양을 하고 언제 입주를 하는지 가닥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걸 우리가 기다리자고요. 네. 그래서 먼 미래에서 목표를, 네, 한 7, 8년 뒤의 목표는요, 서울 진입입니다. 성당님, 서울 진입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울 부동산 진입 가능하겠습니까? 네. 비전님, 서울 부동산 진입 가능하실까요? 네. 주홍님, 드리님, 내사랑주님, 가능하십니까? 젤리님 가능하세요? 네. 서울 부동산 진입 가능하실 것 같으십니까? 가능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믿어야 돼요. 가능하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 레미안 개치 팰리스. 그래도 성당님, 그 대전에 매도해가지고 투자금 좀 확보했잖아요. 자, 도공렉스를 볼까요? 자, 도공렉슬이 여러분 보세요. 2014년도 이때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나갔는데. 자, 2015년 9월 달에 갭을 보세요. 갭이 2억이에요. 여러분, 갭이 2억입니다. 매매가 11억에 전세가 9억 6천이에요. 네, 갭이 2억이라고요. 이런 기회, 네,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2015년도 이때 대출이 얼마나 잘 됐습니까? 이때 도공렉스 샀으면요, 얼마 벌었어요? 네. 자, 2015년도,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2014년 12월 달에 갭이 1억 5,500이네요. 여러분, 갭 1억 5,500이에요. 자, 매매가 얼마 올랐어요? 21억 올랐습니다. 자, 1억 5,500을 넣고 21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몇 배 수익이에요? 몇 배 수익입니까? 네. 아니, 도대체 수익이 몇 배예요? 10배 넘죠? 네. 12배? 13배? 엄청나다는 겁니다. 네. 엄청나요. 거의 15배 정도 수익이에요. 비트코인은 뭐 100배 수익 났지만, 여러분, 부동산은요, 이 정도 수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요, 반드시 원하는 타이밍은 아니지만,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으려면요, 투자금을 적절하게 확보를 해야 되고, 예,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그래야지. 그리고 사이클을 잘 타야 됩니다. 내가 사이클을 잘 타야지 이미 오른 사이클에서 내가 매도 치고 다른 지역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2006년 9월 달에 매매가 14억 7,500입니다. 언제까지 하락했나 볼까요? 자, 하락해서 본전 오는 시기 언제죠? 여러분, 2006년에 사서 10년 11개월 만에 도공렉슬이 본전이 왔어요. 자, 도공렉슬 33평이 2006년 9월에 14억이었는데 2017년 8월까지 10년 11개월 동안 여러분 겨우 본전이 왔습니다. 네. 떨어질 때는요, 얼마 떨어졌어요? 30%. 자, 거의 30% 넘게 떨어졌었죠. 6년 동안 하락을 합니다. 6년 동안 하락. 여러분, 또다시 이런 시기 오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네. 부동산 하락은요, 장기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2016년부터 한 16년 정도? 네. 이때부터 해서 부동산이 상승하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가지고 대폭등하죠. 네, 대폭등합니다. 원래 좌파 정권이 네, 집권을 하면은 대폭등한다는 그거를 사람들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네. 문재인 정권 때 공급이 많으면 뭐합니까? 네. 그럼 뭐예요?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대세 상승할 때고 사람들 심리가 집을 사자. 네. 한 사람이 2채 사고 3채 사고 4채 사고 5채 사고 법인 땡겨가지고 더 사고 이렇게 하던 시기가 전 정권이라고요. 전 정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대폭등을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5년 4개월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른 만큼 반납한다 했죠. 네. 자, 5년 동안 올랐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2021년 12월 달에 32억을 찍고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바닥이라고요? 여러분,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수많은 부동산 유튜버 방송 봅니다. 왜? 제 출근 시간 35분, 네. 퇴근 시간 40분이에요. 거의 1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을 저는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출퇴근을 해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시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예요. 올바른 시각이요. 왜 제가 그냥 남들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쉬운 길을,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쉬운 길을, 그런 어려운 길을 가겠습니까? 일부러. 저도 부동산 떨어지면요, 계속 폭락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 부동산 상승하면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왜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제 도덕적인 관념상 그건 허락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지 마세요 라고 감히 충언을 드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네, 지금 방송이 좀 많이 끊기네요. 자, 오늘 좀 방송이 좀 끊기네요. 이거 진짜 이거 유튜브가 좀 도움이 좀 안 됩니다. 네. 이제 정치 이야기 하니까 또 갑자기 끊어버리네요. 요새 또, 한참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난리가 났고, 이란에서 뭐 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네. 참, 이거 지금, 네. 어젠가요? 네, 그젠가. 검찰 수사 들어갔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네. 전쟁이에요, 전쟁. 네. 전쟁입니다. 그건 뭐 그대로 가고, 네. 저는 저대로 이야기하고 하겠습니다. 네. 모모도리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성관님, 네. 이란이 적이다. 네. 자, 모모도리님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자, 이제 혹시 부동산, 저와 같이 이제 골드 멤버십 활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되어 가시는데, 생각이 좀 가는 방향이 좀 정해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자, 미조님 또, 네, 이상해요. 제가 쓴 인사말은 자꾸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네. 갑자기 제가 공지사항을 올려도, 네, 전혀 올라가지가 않네요. 정말 특이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하고 말씀 한번 들어보았고요. 네, 언젠가 기회가 온다, 기회가 찾아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리고 네, 레발랑노르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자, 서울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자, 위례는 어떻게 될까요? 위례. 여러분, 송파와 붙어있는 위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자, 송파와 접경지대, 네, 할까요? 네. 위례는 어떻습니까? 위례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송파 꿈의 그린 위례. 자, 보세요. 21평이 12억을 찍었다가 지금 3억 3,500 빠져가지고 8억 6,500을 찍었습니다. 자, 24평? 이거 뭐 금액대가 없고, 35평? 이것도 거래가 없어요. 2022년 5월부터 해가지고 거래가 없는지 벌써 몇 년째예요? 네, 없죠. 자, 위례 롯데캐슬. 아이고야, 여러분 꼬라박습니다. 자, 14억 7,500까지 갔다가, 네, 40% 정도 빠졌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지선이라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우리 주식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보잖아요. 네. 이전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지지선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벌써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위례 보세요. 2019년 10월달이에요. 2019년 10월달. 자, 2019년 10월달에, 네, 9억 5,860에서, 자, 5억이 올라가죠. 자, 1년 11개월 만에 5억이 올라갑니다. 네, 5억이 올라가요. 근데 이때 여기에 매수하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딱 하나 했죠. 야, 이 벼락거지들아. 나 이거 잡았다.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글쎄요. 참,
저도 뭐 물론 벼락거지라는 말을 자극적으로 써가지고 2020년도에 한창 제가 집을 사라고 강조를 하던 그런 시기였기도 해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뭐 실질적으로 영끌하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갭 투자 또 법인 투자 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왔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서울 부동산은 가급적이 매수하지 말라 했었어요. 네, 너무 올랐고 네, 거품이 너무 심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2020년도 저는 계속 지방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자, 위례 창국도 위례 자연의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네. 보세요. 16억 3천까지 올랐다가, 아이고, 6억 1천만 원 빠집니다. 네. 자, 고통스럽겠죠? 네. 모모도리님께서 저는 상담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 1억 미만 그곳에 가려고 생각 정리 끝났고 경험이 1천원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을지 하는 걱정만 있어서 카톡방 코멘트를 터놓은 대로 공부 중입니다. 자, 모모도리님 뭐 그것을 정했잖아요. 일단 특정 아파트를 정했다는 거죠. 그 정했으면요 그대로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내가 1억이라는 투자금이 있다. 근데 뭐 갭이 적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세 채, 네 채 사는 게 아닙니다. KTX 타고 가기 어렵다라고 해서 내가 한 방에 다 산다 이게 아니라 차근차근 사서 모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고 나서 더 좋은 물건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